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시차, 그리고 별까지의 거리,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할 거고, 자, 저 시차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해외여행 갔다 와서 시차 적응이 안 돼요 할 때 얘기하는 그 시차는 시간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시각, 눈으로 보는 그 시각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차의 정의는 시각의 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이 시차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A라고 하는 위치에 있을 때랑 그 다음 여기 이 B라고 하는 위치에 있을 때를 예를 들어 볼게. 오케이? 가운데 어떠한 물체를 이렇게 바라볼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A의 위치에서 바라봤을 때는 저 가운데 있는 물체가 여기에 A 다시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일 거고요. B에서 바라볼 때는 이 가운데 있는 물체가 B 다시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될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지금 A-랑 B-라고 하는 것의 각도가 나오지. 그치? 이 각도가 바로 시차야.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되게 간단한 내용이야. 여러분 칠판 보고 있어봐요. 칠판 보고 있으면서 손가락이나 펜을 눈 바로 앞에 둔 상태에서 칠판을 바라봐봐. 그리고 윙크를 하는 거지, 한쪽 눈으로. 이렇게 볼 때랑 이렇게 볼 때. 이 차이가 큰지, 손 쭉 뻗은 상태에서 칠판을 보고 있으면서 이게 더 큰지 한번 해봐. 왔다 갔다, 물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눈 바로 앞에 있을 때가, 아니 칠판을 봐야지 얘들아. 칠판을 보고 있을 때 이렇게 하고 있을 때가 왔다 갔다 거리는 게 큰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큰지 확인해봐. 차이가 이렇게 할 때 더 크지 않아? 이게 훨씬 더 크지? 아니야. 눈 앞으로 갖다 댄 상태에서 칠판 봐. 그리고 왼쪽 오른쪽 눈 왔다 갔다 해봐. 그럼 이렇게 가려봐봐.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눈 가까이에 있을 때 가운데 있는 물체가 더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멀리 되면은 조금만 왔다 갔다 할 거야. 그치? 즉 우리는 이 실험을 통해 낼 수 있는 결론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 있냐면요. 물체까지의 거리가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화살표 아래로 표시를 할게요. 그러면 시차의 크기는 어떻게 됐나요? 커졌죠.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도 물체까지의 거리가 먼 것을 화살표 위쪽으로 표시를 할게요. 그때는 시차의 크기가 어떻게 됐어요? 작아졌어요. 즉 거리와 시차는 서로 무슨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까? 네, 반비례 관계임을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네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시차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서로 반비례하죠. 그런데 우리는 저 시차를 조금 더 활용한 것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것은 바로 연주 시차예요. 자, 연주 시차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시차는 시차야. 시각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은 동일하나 가장 큰 차이점은 지구의 공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시차를 우리는 연주 시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는 태양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공전하고 있죠. 그렇죠? 타원 궤도로 공전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태양과 가까이에 있을 때를 E1이라고 표현을 하겠고, 태양과 멀리 있을 때를 E2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럴 때 이 멀리 있는 별을 관찰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러면 태양과 가까이 있는 E1 위치에서 별을 관찰하게 되면은 이 별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겠죠? E1 다시라고 할게요. 그러면 E2에서 바라볼 때는 이 별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E2 다시라고 할게요. 우리는 방금 공부해서 알고 있습니다. 저 사이의 각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네, 시차라고 불러요.
그치? 그런데 중요한 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단어가 뭐예요? 연주시차죠. 저 연주시차라고 하는 친구는 이 시차의 절반 값을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따라서 시차의 절반이 뭐라고요? 네, 연주시차예요. 됐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다? 방금 전에 공부했던 이 시차라고 하는 친구의 절반 값이 바로 연주시차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 너무나 당연하게 이 내용 그대로 가지고 올 수 있겠죠. 그쵸? 따라서 두 번째, 별까지의 거리가 가깝다. 화살표 아래로 표시하게 되면은 연주시차라고 하는 친구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커지게 되겠죠. 그쵸? 그 다음 너무나 당연하게도 별까지의 거리가 멀어요. 화살표 위로 표기를 하게 되면은 연주시차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게 되겠죠. 이것도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근데 여러분 봐봐요. 별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면 연주시차도 너무 작아지게 되겠지. 그치? 따라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별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연주시차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 기준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배팍 100 이따 공부해 줄 거야. PC라고 하고 쓰고 읽을 땐 파섹이라고 하는 걸로 하는 이거를 기준으로 잡기도 합니다. 됐나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방금 공부했다시피 별까지의 거리와 연주시차는 서로 반비례 관계예요. 따라서 마지막 다섯 번째 어떠한 공식을 만들 수 있냐면은 별까지의 거리는 결국에 연주시차분의 (1이라고) 하는 값으로 계산이 가능한 겁니다. 됐나요? 근데 제가 지금 처음 보는 단위를 하나 가지고 왔죠? PC라고 하는 단위. 저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는 이 별까지의 거리를 PC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할 겁니다. 여러분, PC라고 쓰고 읽을 때는 뭐라고 읽어줘야 되느냐? 네, 파섹이라고 하는 말로 읽어줘야 해요. 자, 여러분, 이 PC, 파섹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간단해요. 연주시차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 0.1초일 때 얼마래요? 10파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적어 놓으세요. 말씀해 드릴 거예요. 0.1초일 때 10파섹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거 기억해 두시면 문제 풀 때 꽤 도움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게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 0.1일 때 10이면 반비례 관계니까 연주시차가 1일 때는요. 별까지의 거리는 얼마가 나오겠어? 1파섹이 나오겠지. 그치? 그럼 이제 우리가 또 해야 될 게 있지. 쌤 지금 연주시차 말씀해 주실 때 이 초가 뭐예요? 초가 뭐예요? 천천히 갈게요. 여러분 우리 이거를 이렇게 두 개를 쓰고 초라고 읽거든요. 우리 보통 각도를 측정하는 단위는 뭐예요? 도를 의미하죠. 천천히 갈게요. 우리는 그럼 이 1도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은 60 프라임 하나로 쓰고 분이라고 읽어줍니다. 즉 쉽게 정의하게 되었을 때 이 1도를 1시간으로 보면 편해. 오케이? 그럼
그럼 60분은 몇 초니? 600초. 그래서 이렇게 통통 쓰고 초로 정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어떤 개념인지 조금 느낌이 오십니까? 그냥 연주시차라고 하는 이 단위, 초라고 하는 것은 각도보다 더 작은, 1도보다 훨씬 더 작은 단위인 것을 파악할 수 있겠죠. 됐나요?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한 약간의 활용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활용. 자, 예를 들어서 왼쪽에 A라고 하는 별이 있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B라고 하는 별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여기에 요만한 C라고 하는 뭔가 행성이 있어. 저는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할게요. 오케이? 그랬는데 6개월이 지났어. 그랬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분명 B가 오른쪽에 있었죠. 그쵸? 근데 C의 위치는 똑같아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B가 똑같이 C의 왼쪽에 존재하고 그런데 A가 C의 오른쪽으로 가버렸어.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럼 봐봐. 얘네 C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럼 A, B 중에 누가 더 많이 움직인 거니? 그렇지. 즉, 첫 번째. 6개월이 지났으니까 연주 시차는 A가 커요? B가 커요? A가 더 크겠죠. 그러면 너무나 당연하게 별까지의 거리는 그의 반비례라 그랬으니까 A가 가까워요? B가 가까워요? 이렇게 되겠지. 거리는 B가 더 멀고 A가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지. 됐나요? 이거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올 겁니다. 저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됐죠? 자, 그렇게 문제 나오는 게 이제 첫 번째 파트일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어려워져. 별의 밝기에 대한 내용이야. 자, 차근차근 설명을 해줄게요. 자, 별의 밝기입니다. 별의 밝기야. 자, 너무나 당연한 내용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별이 겁나 밝아요, 우리 눈에 봤을 때. 그러면 첫 번째, 별까지의 거리가 가까우면 밝아 보이겠죠. 두 번째, 혹은 실제로 진짜 겁나 밝아도 밝아 보이겠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내용일 거야, 그치? 근데 여러분, 이거를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 만약에 별이 지금보다 더 멀어진다면 그럼 밝기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어두워지겠지. 밝기는 어두워질 거야.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카메라 후레쉬를 여기 가까이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비췄어. 그러면 진짜 한 요만큼만 빛이 들어오겠지. 근데 카메라 조금 멀리 하면은 빛이 퍼져 안 퍼져? 퍼져요. 별도 지금보다 더 멀어지게 되면은 우리 지구로 들어오는 별빛의 면적이 넓어져, 좁아져? 넓어질 거야. 면적은 넓어질 거예요. 면적은 넓어져요. 그쵸? 그러면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두 번째. 별이 지금보다 더 가까워질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든 간에 별의 밝기는 어떻게 될까요? 네, 밝아지겠죠. 하지만 면적은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 거예요. 좁아질 거예요. 그치?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의 공식이 존재합니다. 어떤 공식이 존재하느냐? 자, 별까지의 거리가 지금보다 만약에 2배로 멀어진다면, 오케이?
2배로 멀어진다면 별빛을 받는 면적은 넓어지겠죠? 근데 그 면적은 어떻게 되느냐? 그의 제곱만큼 더 넓어질 거고요. 오케이? 밝기는 어두워진다라고 했죠. 따라서 그렇게 되면 별의 밝기는 2의 제곱분의 1로 어두워지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됐죠? 그럼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게도 별까지의 거리가 지금보다 2배 가까워졌다면 면적도 어떻게 될까요? 아니지. 제곱이었잖아. 2의 제곱분의 1만큼 줄어들었겠죠. 그쵸? 그럼 별의 밝기는 어떻게 될까요? 밝기는 만큼 밝아졌겠네요. 됐습니까? 저 내용을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둘 수 있어야 돼. 저 공식은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나올 공식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합시다, 여러분. 알겠죠? 됐어? 자, 그 다음 내가 수능 볼 때 그리고 지금 현재 수능 보는 지구과학 수능 보는 애들도 이것 때문에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문제가 한 가지가 있어. 뭐가 있냐면은 바로 별의 밝기와 등급입니다. 봐봐요. 야, 이게 좀 되게 애매해. 봐봐요. 별이 밝으면 밝을수록 등급의 크기는 작아져요. 오케이? 그 다음 별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만큼 별의 등급은 커지게 됩니다. 저거를 꼭 하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를 1, 2, 3, 4, 5 숫자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거기서 세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각 별의 등급 차이, 즉 1등급 차이가 날 때마다 우린 이때는 별의 밝기가 2.5배 차이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오케이? 그 다음 별의 등급이 5등급 차이가 날 때 우리는 별의 밝기가 100배 차이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됐나요? 저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100배 밝아진 거면 숫자는 작아져야 돼, 커져야 돼? 밝아진 거면 숫자는 작아져야지. 100배 어두워진 거면 숫자 어떻게 돼야 돼? 커져야 되겠지. 이해됐어?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은 여러분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가까운 별 뭐 있어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별. 인공위성이 왜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별. 왜 이래? 태양이지, 그치? 태양은 어때요? 진짜 엄청 밝죠? 그러니까 대낮에 어때? 이 전 지구가 반짝반짝 빛날 정도로 엄청 밝게 만들어주잖아, 그치? 따라서 우리가 맨눈으로 관찰하는 별의 밝기 그리고 실제 밝기가 따로 있어. 오케이? 맨눈으로 관찰하는 등급을 우리는 겉보기 등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즉 겉보기 등급을 이렇게 정의하기도 해요. 맨눈 등급이라고요. 오케이? 그런데 태양이 그래서 이 우주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일까요? 아니겠죠. 그럼 실제로는 얼마만큼의 밝기인지 조사를 해볼 거야. 그게 바로 절대 등급입니다. 됐나요? 이것은 바로 별의 실제 밝기예요. 됐어?
우선 여기까지만 하고 10분 쉬었다가 이 다음 내용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알았죠? 문제 풀이 한번 해보고 10분 쉬었다 합시다.